네, 안녕하세요. 저는 폼랩 코리아 한국 지사를 맡고 있는 김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이 두 번째죠. 네네. 우리 폼랩 코리아의 골드파터 총판사인 3D몬 조사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 제야의 우수 시리즈 웨비나 2탄이고요. 오늘은 크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폼랩 제품, SLA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뭐 서비스 요청이나 문의 요청이 많이 오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아주 꿀팁 형태로 아마 전달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께서 오늘의 웨비나 강의를 들어주시면 아마 많은 유용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단 뭐 서론이 많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우리 제가 알고 있는 3D 프린팅 시장의 제야의 고수 조중현 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3D몬의 조중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저번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그렇게 뭐 고수는 아니고요. 그냥 마케팅상, 그냥 진행상 고수로 그냥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냥 나름 그래도 한 10여 년, 10년 정도 3D 프린팅을 프린팅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도 개발을 하기도 했었고, 뭐 출시는 안 했지만, 그리고 재료도 개발하려고 좀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특히 폼랩스 프린터를 사용할 때 뭐 어떤 거를 좀 유의해서 봐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캐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일단은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면 지금 저게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는구나. 네. 네. 저희 3D몬이고요. 저희 이거는 그냥 골드 파트너라는 거고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게 3D 프린터 제야의 고수 강의 시리즈를 1탄, 2탄, 3탄 이렇게 나눠서 지금은 2탄입니다. 1탄은 안 들으신 분들은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저희 사이트 3dmon.co.kr 들어오셔서 위에 커뮤니티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웨비나 들어오시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오시면 지난 3월 24일 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는 거는 지금 7월 14일자 3D 프린터 보수 강의 시리즈 중에 3D 프린 잠시만요. 3D 프린터 폼3 사용 시 유의사항과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유용한 팁 그리고 출력 100% 성공에 도전하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폼3 사용 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주로 저희 쪽에 문의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이제 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펌웨어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들이 새 카트리지 사용 시 디스펜스 에러라고 뜨는데 이게 새
그 카트리지를 사용을 하면 특히 또 새 레진 탱크를 사용을 하면은 레진 탱크에 레진이 기본적으로 일단 한 어느 정도 담겨야 프린팅이 진행이 되는데 어, 그 카트리지에서 레진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부분이 요 뒤에 보면은 요 그 레진 카트리지 밑에 다 아시겠지만 까만색 고무마개가 벌어지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한 레진 탱크 그러니까 레진 카트리지의 절반 정도가 레진 탱크에 다 흘러나와서 담겨야지 출력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진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보충을 하는데 만약에 충분히 보충이 안 된다. 그러면 디스펜스 에러가 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어보트를 누르면 취소 뭐 하는 거고요. 리트라이를 해서 아니면은 컨티뉴를 해가지고 다시 재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차례 해야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폼랩스에서 일단 새 레진 탱크를 사용을 할 때는 차라리 카트리지의 위에 뚜껑을 열고 어느 정도 부어라. 그렇게 이제 그 터치 패널 가이드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 뒷부분에 새 레진 카트리지를 사셨을 때 이게 이렇게 충분히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항공으로 카트리지를 보내주고 저희가 수입할 때 이 고무 가운데 벌어지는 부분이 이제 압력에 의해서 새서 새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조금 붙여놓거든요. 잘라놓고. 근데 이제 이게 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프린터에서 자동으로 이거를 벌려줄 때 충분히 안 벌어져가지고 레진이 아예 안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 레진 탱크를 사시면 꼭 여기 영상에서 보시듯이 꽉 눌러도 괜찮습니다. 꽉 눌러서 벌어지는 거를 무조건 확인하고 새 카트리지를 장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레진이 안 흘러나오는 경우가 또 가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레진 카트리지가 보통 그냥 뭐랄까 그냥 세워 놓잖아요. 세워 놓게 되면 이 밑부분에 검은 마개 쪽으로 색소나 아니면은 뭐 리지드 레진 같은 경우는 유리가루가 섞여 있는데 유리가루들이 가라앉아서 여기 뭉칩니다. 그 고무 마개 부분에 여기 나와 있는데 화이트, 그레이, 블랙 레진 같은 경우는 색소가 꽤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밑에 아무리 나노 입자라고 해도 중력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면 색소가 밑에 가라앉아서 밑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걸쭉해지거든요. 그리고 터프 계열 같은 경우는 왁스기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재료에. 그래서 왁스가 밑으로 좀 가라앉고 리지드 계열, 리지드 4000이나 리지드 10K 같은 경우는 그 그라스 필드라 그래서 유리가루가 좀 섞여 있는데 이게 좀 많이 가라앉아서 밑에가 걸쭉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좀 빼주시면 그 다음에 많이 잘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잘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레진 탱크를 넣었는데 이제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넣으면 보통 한 1초 정도 있다가 띡 소리가 나고 레진 탱크가 인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동영상처럼 이렇게 해서 앞에서 눌러줘도 인식이 안 될 경우는 이쪽 왼편 쪽에 이제 그 레진 탱크를 인식하는 칩이 있거든요. 칩하고 단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현재 최근에 나오는 레진 탱크들이 조금 뻑뻑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동영상처럼 이 뒷부분과 앞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결합을 해주면 딱딱 하고 껴집니다. 이럴 때 인식이 되거든요. 이것도 흔히 문의가 많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좀 많았던 문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새 레진 탱크 수명이 새 건데 저희가 새 거를 보내드렸는데 익스파이어드 됐다고. 그러니까 수명이 끝났다라고 뜨는 겁니다. 근데 날짜가 뭐 19,000시간 아니면 19,800시간 이렇게 뜨고 800일. 그러니까 사용한 지 19,000일이 지났다라는 거죠. 좀 말이 안 되죠. 365일도 아니고. 이런 케이스가 있네요. 예, 예. 이게 보통 이제 컴퓨터 쪽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제 날짜를 기입을 안 하고 그러면은 1970년 1월 1일로 이렇게 인지되는 그런 버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레진 탱크도 처음 사용 일자가 1970년 1월 1일로 인지를 해서 그때서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레진 탱크를 끼고 출력을 할 때마다 경고가 뜨거든요. 수명이 다 됐으니 익스파이어드 됐으니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익스파이어드가 돼도 레진 탱크가 수명이 다 돼도 그냥 이그노를 눌러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레진 탱크 수명 문제로 새서 문제가 된다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다 리스크를 떠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몇 번 이그노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일단 진행을 할 때 또 매번 또 이 칩에 어느 정도 뭐 좀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내용이. 그때 어느 순간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펌웨어 버그들이 거의 다 해결이 돼서 이런 버그는 없는데 뒷부분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한 3, 40% 정도 고객분들이 그 업데이트를 많이 안 하시는데 그중에 학교하고 연구소는 이제 보안상 와이파이를 못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프린터를 와이파이에다 연결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펌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심한 경우는 2, 3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것도 주로 꽤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펌웨어가 오래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되고요. 그럼 네네. 고객 입장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별도로 신경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예. 주기적으로 언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교육을 나가고 이제 저희 이제 뭐 설치를 나가고 그럴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보통 학교나 연구소는 와이파이를 연결을 못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펌웨어를 펌웨어를 꼭 다운을 받으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뭐 연구원들이 여러 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거 잘 모르시는 분 또 캔슬을 눌러서 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제 최근에 좀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펌웨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항상 뭐 버그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레진 레벨 센서 오류가 최근에 좀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사용하셨던 분도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참 그런 게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난 다음부터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 펌웨어 업데이트 한 거 취소하고 옛날 걸로 다시 돌리냐.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리포팅이 많이 되면 이제 폼랩스 그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팀에서 금방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달에 막 두세 번씩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보통 이런 오류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새로운 펌웨어가 다시 릴리즈가 될 겁니다. 그 레진 레벨 센서 오류는 안에 이제 레진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그 감지하는 센서가 좀 민감해져 가지고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밑에 세팅에 들어가셔서 터치 패널에 세팅 들어가서 메인테넌스 들어가시고 레진 레벨 캘리브레이션 이때는 레진 탱크를 빼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내에 이제 그 UI에 안내가 나오지만 그러면 한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되고 해결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전 펌웨어로 다시 다운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고요. 최근에 리포팅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부분들이 또 많이 간과하셔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제 요거는 그런 펌웨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지 관리 차원에서 약간 잘 모르시고 미흡해갖고 발생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새 레진 카트리지 및 레진 탱크 인식이 안 된 거. 좀 전에 말씀드린 펌웨어가 오래돼서 2, 3년 전 거. 펌웨어가 오래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냐면요. 최근에 나오는 만약 펌웨어가 2년 전 거고 최근에 레진 탱크가 나왔고 최근에 또 새로운 재료들이 나왔는데 프리폼이라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인식을 하고 그걸로 작업을 했지만 프린터로 이제 출력 파일을 보내면 프린터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재료는 없었는데 우리 때.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 나와 있듯이 오래된 펌웨어는
이 레진 탱크랑 레진 카트리지가 인식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이제 수동으로 받으실 때는 폼랩스 사이트에서 위에 메뉴 중에 소프트웨어를 누르시면 바로 프리폼 다운로드가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은 막 로그인 하라고 그러고 가입하라고 뜨니까 그 소프트웨어 페이지에서 약간 중간 정도 내려가시면 이렇게 C 프리폼 릴리즈 노트라고 있고 다운로드 더 레이티스트 펌웨어라는 이 페이지로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그런 설문에 참여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프리폼과 펌웨어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이 사이트로 어떻게 고객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신다고요? 폼랩스 사이트 들어가시고 본사 예, 사이트 본사 폼랩스.com 들어가시고 예. 위에 메뉴에서 소프트웨어 누르시면 예, 됩니다. www.formlabs.com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 한번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아니요, 네네. 진행하시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프린터를 구매하신 지 한 반년 정도 지나시면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지나시면 출력 도중에 갑자기 히 하고 쇳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히 하면서 큰 소리가 막 뭐 망가질 것 같은 소리가 나요.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제 소리를 기억을 하는데 성대묘사까지. 히 하다가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진짜 놀래거든요. 근데 보통 출력물에는 크게 이상은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기어 소음인데 프린터 레진 탱크를 제거하고 보시면 뒤에 이렇게 나사같이 긴 봉이 있습니다. 이거를 X축 리드 스크루라고 하는데 밑에 헤드 그러니까 LPU 그 모듈이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출력을 하는데요. 출력할 때 레이저를 쏠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다 쏘고 난 다음에 레이저가 레이어 한 칸이 끝나면 왼쪽으로 돌아가거든요. 빠르게 돌아갈 때 꽉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거는 여기 구리스가 이제 오염이 되고 이제 까맣게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구리스 기능을 좀 못하면 이제 거기에 마찰이 생기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출력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를 쏠 때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보통 돌아갈 때 문제가 돼서 요거는 일단 소리 난다라고 해서 사용을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X축 리드 스크루에 이렇게 발라주실 수 있는 그 화이트 리튬 그리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흰색입니다. 리튬 그리스 저희가 재도포 키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냥 그날 저녁 때 출력을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날 받으시면은 재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거는 닦아내시고 그다음에 까맣게 된 거 그냥 뭐 아주 깨끗하게 안 닦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만 닦고 그 다음에 새 그리스를 발라주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키트가 20몇 개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한 1년에 한 번씩 폼랩스에서는 그러니까 반년에 한 번씩은 재도포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을. 네.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아니, 아닙니다. 네네네. 워낙 관리를 잘 하시니까. 네, 그래서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리스랑 그다음에 여기 손에 보이는 뭐랄까 구리스 손에 안 묻히고 이렇게 재도포할 수 있는 키트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현업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무슨 뭐 소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네네. 사실은 이렇게 뭐 그렇죠. 반기 지났고 반년 그렇죠. 지나서 뭐 바르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소리 나면 그냥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좀 넉넉히 여유분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러면 한번 쓰시고 그다음에 소리 나면 한번 몇 번 또 재도포 하시다가 없으면은 연락 주시면 또 드릴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프린터를 구매하신 지 지금 폼3가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오래되신 분들 지금 3년 정도 되면 이제 이 전 세미나 웨비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SLA 프린터는 빛을 사용하는 광학기기에 속하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빛이 산란되거나 빛이 움직이는 그 라인에 그러니까 패스 거울이나 무슨 뭐 렌즈 부분에 오염이 돼 있으면 당연히 빛이 산란되고 그러면 빛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초점도 흐려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사진기나 뭐 현미경 그렇죠. 이게
그렇듯이. 그래서 그렇죠. 예, 가끔가다 이제 문제된 데도 가면 사실 이제 학교 같이 여러 명이 공유해서 쓰는 프린터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누가 사고 치고 갔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프린터인지, 그러니까 보통 FDM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액체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SLA 프린터 같은 경우는 손에 잘못하면 손에 레진이 묻고 끈적끈적한 거 묻은 상태에서 어, 프린터의 뚜껑을 만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뚜껑 만지면서 손에 묻고 그러고 거기에 결국 렌즈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본인 카메라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 몇십만 원짜리 카메라 열심히 닦잖아요. 알고 그렇죠. 갖고. 사실은 이 폼3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가격대도 굉장히 어느 정도 가격대지만 이것도 카메라처럼 참 뭐랄까 깨끗하게 잘 애지중지 다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깨끗해야지 되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이 레진 탱크 밑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LPU 모듈인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레진 탱크가 한번 새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 같아요. 아니면은 레진 탱크를 빼고 위에 빌드 플랫폼에 레진이 고여있던 게 뚝뚝뚝 떨어져서 오염이 된 걸 모르고서 계속 사용을 하셔서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오염입니다. 지금 오른쪽 보면은 오른쪽 이 부분이 지금 깨끗한데 사실 그냥 봐서는 잘 모르고요. 요 뒷부분에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비춰가지고 비스듬히 보면 그 거울, 오래된 거울 보면 뿌옇게 그렇죠. 안개 낀 것처럼 때가 타듯이 이거는 먼지가 아니라 때거든요. 뿌옇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출력물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딱해야 되는 출력물이 흐물흐물하게 나오고 그다음 선명해야 되는 글씨가 아예 뭉개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왼쪽에 길게 있는 게 롤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도는 롤러는 아니고요. 탄소 같은 걸로 굉장히 뭐랄까 스크래치를 안 일으키는 미끈미끈한 봉이거든요. 이 봉은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핸드타올, 그 종이타올 같은 거에 그 크리넥스나 휴지는 꼭 사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키친타올 같은 거 먼지가 덜 나는 거에다가 IPA 알코올을 묻힌 다음에 닦아 주시고요. 양쪽에 깨끗하게 닦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이게 레진 탱크 바닥에 필름하고 바로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새 레진 탱크의 밑에 필름을 다 오염시킵니다. 그러면은 레진 탱크 밑부분이 레진에 의해서 오염이 돼버리면 밑부분을 통해서 레이저가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레이저는 UV 레이저고 레진을 굳히는 레이저다 보니까 맞아요. 새 레진 탱크를 사서 그 밑에 이 롤러로 오염된 레진이 코팅이 입혀지고 그거를 레이저로 쏴서 굽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레진 탱크 밑에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요. 안 되면은 여기에 그 육각 렌치로 아예 분리를 해서 닦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레진이 묻어 있으면 알코올로 1차적으로 닦으시고 그 다음에는 꼭 마지막에는 마른 안경 닦는 청 같은 걸로 아주 깨끗하게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거 어떻게 빼서 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서 옆에다 썼습니다. 터치 패널 UI에서 세팅스를 누르시고 메인테넌스 누르시고 LPU 리플레이스먼트를 하시면 이게 프린터의 중간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 클리닝 하시고 난 다음에는 캔슬을 누르시면 돼요. LPU 리플레이스먼트는 이 메인 핵심 부품을 교체하는 일단 그냥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써야만, 이 기능을 써야만 그 밖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나중에 캔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제품이나 기계, 뭐 비싼 제품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게 뭐 보통 이제 수명이 얼마예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품이 그렇긴 한데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인 수명보다 훨씬 더
네네. 오래 잘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쵸. 그냥 빨리빨리 바꾸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런 아니, 개념이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조사장님뿐만이 아니고 저희 협력사 쪽에서는 이런 별도 클렌징 서비스 네, 그게 뭐 있습니다. 예, 그런 네네. 별도 것들을 활용해서 네네. 조금 뭐 크지 않는 비용이니까 네네. 오히려 그냥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반기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네.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예산 가지고 한 2, 3년보다 바꿀 거야라고 네네. 하시면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한 예. 10년 정도 쓰겠어라고 하면 네네. 클렌징 서비스다 이렇게 하시면 네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관리만 잘 되면은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좀 전에 지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의도 꽤 있거든요. 이 레이저 수명이 얼마냐, 어느 정도 쓸 수 있냐. 그 부분에서 제가 항상 안내를 드리는 게 맞을지, 이제 폼랩스 본사에서도 그거는 몇 시간이다라고 공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도 그 SLA 프린터를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보통 레이저 같은 경우 뭐 길게는 8,000에서 10,000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명이. 그거는 레이저를 계속 쏘고 있으면서 8,000에서 10,000시간이고요. 그렇죠. 프린터에서 세팅스를 누르고 시스템스 들어가시면 얼마나 사용했는지 시간을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이 그 레이저를 사용했던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를 하시는데 프린터가 10시간이 가동이 됐으면 레이저가 쓰이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로 쏜 후에 이 LPU라는 게 또 좌우로 움직이는 시간, 맞아요. 그다음에 빌드 플랫폼이 또 위아래로 움직이는 시간, 그래서 레이저를 실제로 쓰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최소한 3년 이상은 매일 그래도 한 12시간씩 출력하신다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오염 문제 때문에 6개월 만에 출력물 잘 안 나온다. 이런 리포팅이 많아서 요거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은 좀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요 부분에 의해서 이제 출력물이 실패가 나고 그러면은 레진도 소모되고 또 새 레진 탱크 샀는데 그것도 다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잦은 실패, 디테일 불량, 일부 미성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이제 출력물이 실패가 될 거고 출력물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무조건 그냥 의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은 꺼내서 보시라고 교육 때 안내를 드려요. 이거는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출력 실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이 커지는 게 일단은 뭐 레진 버리는 거는 둘째고 레진 탱크를 다 클리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실패했던 그런 출력물들이 레진 탱크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성형물이 빌드 플랫폼에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없이 나온 거죠. 찢어져서 안 나오고 일부가 안 나왔으면 그거는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는데 그거는 항상 레진 탱크에 붙어 있거나 떠다닙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모르고 출력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 장애물이 돼가지고 출력을 방해를 해서 또 실패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잘 사용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실 텐데 실패가 한 번 나면 꼭 이거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진에 조그만 것들이 떠다니면 이 오른쪽 화면처럼 레진을 다 부어서 따라내고 안에 찌꺼기들을 필터로 다 걸러내가지고 다시 담아줘야지 되는 좀 번거로운 일이죠. 이 필터링은 보통 이제 큰 출력물이 실패가 나면 출력물이 밑에 붙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필름처럼 굉장히 얇게 붙어 있어서 이 그 피니시 키트에 포함된 이 툴로 탱크 툴로 제거하시는 게 가장 낫고요. 제거하실 때는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 갖고 드러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밑에 필름 부분이 찍히거나 찢어지면은 그렇죠. 무조건 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폼랩스 정책상 레진이 사용자 과실로 인해서 새서 이제 프린터로 들어가면 이거는 다 유상 수리가 되거든요. 저희 사실 그 AS 담당하는 친구들도 제일 곤욕스러운 게 이 레진이 새서 클리닝 하는 겁니다.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안 붙어 있으면은 이제 작은 알갱이 지름 한 2mm 정도 되는
작은 알갱이들이 엄청 떠다닙니다. 이런 게 이제 출력할 때 보면 출력물 옆에 막 붙어서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레진을 통째로 한번 걸러줘야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시중에서 페인트 필터로 파는 거거든요. 한 180 마이크론 정도의 망이 양옆으로 있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이상적이고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하나 방법은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스 커피컵, 좀 큰 아이스 커피컵 같은 데에다가 레진을 다 따라내신 다음에 쓰지 않는 스타킹, 다 쓴 스타킹 같은 거를 그 아이스 커피컵 위에다가 덮어 씌우시고 고무줄로 고정을 하시고 거꾸로 레진 탱크로 따라내시면 그 스타킹에 걸러지는 거죠. 찌꺼기가. 예, 예. 이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 스타킹에 있는 오래된 스타킹은 조그만 보풀들이 좀 딸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꿀팁이네요. 예, 굉장히 꿀팁. 이 필터, 왜냐하면 이거는 구하기 힘들거든요. 페인트 필터는 인터넷에서 사야 되는데 며칠 걸리니까. 양말은 안 되겠네요. 양말 안 됩니다. 스타킹. 예, 스타킹. 저기 편의점 가면 1,000원, 2,000원 알겠습니다. 얼마죠? 네. 예, 그 정도 네,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전에 LPU가 이렇게 돼서 레진 탱크를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레진 탱크 좀 전에 이렇게 해서 레진을 다 따라내신 다음에 따라내는 방법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공유를 어떻게 어차피 이 화면에서 보니까 이거 그죠? 화면 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지금 네네. 보입니다. 네네. 이렇게 보시고 레진을 다 이쪽 방향으로 따라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밑에 고여 있는 레진들은 이렇게 안 쓰는 명암 같은 걸로 싹싹 긁어주시면 그게 없어졌어요. 다시 키면서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쪽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싹싹 긁어서 밑에 고여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다 따라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은 밑에 이제 뭐 출력물 찌꺼기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레진 탱크 이게 만약 탱크 툴이라 그러면 옆에서 비스듬히해서 스티커 떼듯이 떼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하면은 무조건 찍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진 탱크는 이 옆에 것도 이렇게 빼시면은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돼서 이것도 꼭 닦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그 믹서라고 까만색 있잖아요. 거기에 찌꺼기가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 구멍들 사이에. 그래서 그거는 통째로 알코올에다 넣어놓고서 한 뭐 10분 이상 불려가지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세척을 뭐죠? 정리를 하고요. 필터링. 네, 그리고 예.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레진 탱크 밑부분은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닦으시면은 레진 탱크 밑에 부분을 레진이 묻었다 그러면 IPA를 거즈 같은 거에다 묻혀가지고 좀 닦으시면 녹으면서 몇 번 닦으시면 닦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안경 닦는 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그 오염 부분, 광학부 오염이나 이 출력물들 실패를 하고 정리를 안 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인데요. 이제 광학부가 오염되면 이런 식입니다. 이제 빛이 산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물 요거 아마 출력물이 흐물흐물할 거예요. 빛이 이제 뿌옇게 안개 끼듯이 이제 그 때가 타다 보니까 빛이 반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물이 나왔다. 그리고 밑에 특히 레이어 1번 부분이 비닐같이 얇게 이렇게 경화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깨끗하게 세척을 하면 다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진에 대표적으로 레진의 찌꺼기들은 아까 같이 큰 것들은 레진 탱크 밑에 붙게 되지만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겨서 계속 출력물이 안 나오면 서포터는 수직으로 해서 단면을 보면 봉이거든요. 봉, 한 지름 2mm짜리 원통입니다.
그것들이 알갱이들이 떠다녀요. 떠다니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박리인데 이 레이어를 딱 출력할 때 그 알갱이가 중간에 간섭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간섭이 거기 중간에 그냥 속된 말로 낑겨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 요철 있는데 보면 퉁퉁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쪽 레이어를 출력하는 거에는 모든 출력물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출력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이렇게 빌드 플랫폼이 내려오고 요 오른쪽하고 왼쪽이 이게 아까 그 롤러입니다. 롤러가 쭉 밀면서 가거든요. 밀면서 갈 때 여기에 알갱이가 하나 있으면은 이 롤러가 튀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은 레이어가 생각을 해보시면 적층 두께가 0.1mm면 0.1mm 간격을 두고 슬라이딩이 쫙 되는데 거기에 지름 2mm짜리가 껴 있으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 그 불순물이라 그러면 딸려서 밀려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작은 거는 중간에 껴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이런 것처럼 박리가 생깁니다. 이거는 100% 그런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다 성형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일부분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레진 탱크 밑에 실패된 출력물이 붙어 있는데 떼지 않으면 그쪽 부분은 제거하기 전에는 출력물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부분은 잘 나오다가 그 부분이 성형돼야 되는 부분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지듯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런 경우는 무조건 바닥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실패된 출력물이 있으면 출력을 진행하든 하는 도중이든 아니면은 출력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믹서가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이때 밑에 붙어 있는 게 있으면 딱 걸려갖고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러면 띵띵띵 그러고 에러가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어긋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99.9%가 밑에 뭐가 붙어 있는 경우니까 이거는 꼭 확인을 해주시고 간혹 밑에 부분 필름이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레진 탱크를 교체해 주셔야 되죠. 그 밑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런 한 예거든요. 이렇게 지저분하면 레진 탱크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출력 성공률 100%를 위한 꿀팁. 저희는 지금 출력 성공률이 99.9% 거의 100%거든요. 이거는 조금 그림이 없는데 일단 글로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출력 폼랩스 제품이든 아니면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고가형 산업용 장비 등 출력물은 깨끗하게 다 잘 나옵니다. 폼랩스 장비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꼭 세척에서 문제가 생겨요. 세척을 할 때 IPA라고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폼랩스에 이제 추천을 하고요. 네. 보통 보통 그전에는 에탄올을 많이 사용했는데 폼랩스는 거의 논문을 쓰듯이 에탄올, 알코올, 그다음 그 뭐죠? 보드카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경유, 휘발유, 아세톤 다 체크를 해보고 폼랩스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90%를 추천을 합니다. 100%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폼 워시 같은 경우 IPA가 담겨 있고 위에 이만큼 공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위에 이제 증기화가 돼서 기화된 게 뚜껑에 갇혀 있다가 미국에서 이제 담배 피고서 이렇게 담배 울고 있다가 뚜껑이 딱 열렸는데 그 기화된 게 나와서 불이 붙어버린 거죠. 확 하고. 그래서 100%짜리는 그다지 추천을 안 하고 90%짜리를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IPA가 국내에서 이제 뭐 발암물질이 나온다, 뭐 굉장히 자극적이다 그래서 사용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폼랩스 같은 경우는 그 비휘발성에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불이 붙지 않는 그 불연성의 TPM이라는 이제 그 대체 세척액을 이제 소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이제 좀 번거롭기는 합니다. 일단은 IPA를 사용을 해서 아니면 TPM을 사용을 해서 세척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공유 중지. 네, 공유 중지. 이렇게 출력물이 나왔다라고 치면은요, 이렇게 집 같은 인테리어 이제 소품인데요. 요런 구석구석에 잘 안 보이시죠? 구석구석에 레진들이 알코올에다가 그냥 넣어놓으면,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공기가 갇혀가지고 세척이 또 안 되고요. 이렇게 넣어서 구석에 맺혀 있는 거는 알코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표면에 묻어 있는 뭐 두께 한 0.5mm의 레진은 녹여서 세척을 하겠지만 이 안에 막 2mm씩 고여 있는 레진들은 그 뭐 10분 동안 담가놔도 녹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세척을 하는 방법이 이걸 알코올에다가 담갔다가 알코올이 묻은 상태에 꺼내서 이런 붓을 사용합니다. 붓으로 먼저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줍니다. 그리고 알코올에 한번 흔들고 또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특히 나사구멍이나 이런 구멍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좀 긴 붓 같은 것들로 먼저 풀어주고 난 다음에 헹구고 그 다음에 알코올에다 넣어놓고서 세척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네네. 안에가 무슨 집 도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우리 조사장님이 그냥 겉에만 보고 그죠. 있어요. 그래서 안에가 한 통이 아니라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세척할 때 그죠.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무조건 세척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레진이 맺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거는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는 붓등을 통해서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먼저 풀어서 세척통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척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 IPA도 오염이 되거든요. 보통 몇 번 정도 사용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참 난감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출력물이 끝나면 빌드 플랫폼에 맺혀 있는 레진들을 다 제거하고 세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빌드 플랫폼에 묻어 있는 레진까지 알코올로 바로 들어가면은 알코올이 금방 지저분해지니까. 근데 보통 한 피니시 폼 워시 같은 경우는 50번 정도는 50에서 60번 정도는 그 세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폼 워시 같은 경우는 비중계가 있거든요. 비중계를 이용을 해서 이게 교체를 할 때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뭐랄까 오염이 좀 많이 되면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 마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폼 워시 근처나 아니면은 피니시 키트, 수동 세척 키트 주변에 묻은 알코올이 끈적끈적하게 나오면은 이제 세척 액을 IPA를 교체할 주기가 됐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그 피니시 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척통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오염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염이 좀 덜 되는 좀 깨끗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은 무조건 깨끗한 IPA로 한번 헹궈줍니다. 그렇게 하고 건조를 하면 거의 깔끔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세척 후에는 이거 뭐 보이시겠지만 이런 카메라 이건 프린터도 카메라에 속한다니까요. 이 카메라 먼지 제거하는 그러니까 실리콘 에어 브로어 이런 걸로 IPA가 묻어 있는 거를 조금 증발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석 부분에 있는 거는 알코올도 잘 증발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세척이 덜 됐는지 잘 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척한 후에는 무조건 30분 이상 꼭 건조를 시켜 주십시오.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폼 큐어 경화기 그러니까 폼 큐어 자외선 경화기 세팅인데 간혹 경화기가 왜냐하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건조기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경화기는 건조기가 아니라 굳혀버리는 자외선 경화기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세척이 덜 된 부분은 경화기에 들어가면 굳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구멍에 레진이 맺혀 있는 상태로 세척이 덜 됐다. 그러면은 그걸 경화기에다 넣으면은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경화 전 세척을 완벽히 해야 되고요. 세척을 하면 사실상 출력물이 알코올을 흡수를 해서 팽창을 좀 합니다. 특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엘라스틱 레진하고 소프트 한재료, 그다음에 플렉서블 레진 같은 경우는 한 30분만 담가놔도 한 1.5배 정도까지 막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그거를 원상복귀 그러니까 크기가 다시 1.5
그 1.5배는 좀 과하고요. 과합니다. 한 1.2배 정도. 저희가 한 이틀 담가놨더니 2배 커져요. 정말 커져요. 예, 타이어를 요만한 걸 뽑는데 이게 이만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상 복귀시키기가 어렵고 사실 1.2배 정도 크기가 커진 거는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건조를 시키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실리콘하고 플렉서블 레진 같은 경우는 건조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최소한 반나절 이상 하루 정도 건조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레진도 얇은 부분들은 팽창을 해서 이제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게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충분히 건조를 안 하면 쭈글쭈글한 상태에서 경화기에다 넣고 경화를 시키면 그 상태로 굳어버려요. 굳어버리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폼 큐어 경화하기 전에는 무조건 자연 건조를 충분히 시키시고 넣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펌웨어 이제 폼 워시랑 폼 큐어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렇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 폼 큐어는 레진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블랙 레진이다 그러면 60도에서 30분 자동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게 절대적인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것도 60도에서 30분. 그다음에 굉장히 얇은 것도 조그만 것도 60도에서 30분. 그러니까 경화를 오래 하면 수축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그 와핑이라 그래서 좀 휘어지는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온도를 10도 이상 낮춰주시고 시간도 막 10분씩 줄여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프리폼에서 세팅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원래 뒷부분에 이제 뒷부분이 중요한 건데 모델 각도 이제 프리폼에서 출력을 할 때 각도가 자동 각도를 적용을 하면 틀어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모델을 무조건 최대한 그래도 뭐랄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울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 기울이는 거는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수축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레이어 1, 2, 3, 4 그러니까 단면들 하나가 서로 비슷한 그 뭐랄까 단면적의 비율을 갖게끔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어포켓이라고 출력하는 도중에 바가지 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목욕탕에 가서 바가지 뒤집어 갖고 물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공기가 갇혀서 안 들어가잖아요. 바가지 깨질 것 같고 출력할 때도 똑같이 바가지 같은 컵 같은 형태가 내진 방향으로 입구가 방향이 그쪽으로 돼서 들어가다 보면 안에 공기가 갇히거나 아니면 내진이 갇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컵이나 바가지 같이 공기가 갇히는 구조는 무조건 1개 이상의 공기구멍을 빌드 플랫폼 즉 그러니까 프리폼에서 보면 밑에 바닥 쪽으로 구멍을 하나 이상을 뚫어 주셔야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프리폼에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잖아요. 세팅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 공기가 갇힌다라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요. 대신에 이제 그런 사제 그런 뭐랄까 비용을 주고 구매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멍 뚫어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프리폼 같은 경우는 구멍 뚫어주는 기능은 안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은 뚫어주시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시간이 얼마 없지만 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레진 같은 경우는 구멍 같은 거 메꾸는 게 레진을 빗으로 굳히면 굳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 놓으셔도 거기에 이쑤시개 같은 걸로 레진을 거기다가 스며들게 하신 다음에 자외선 후레쉬 같은 걸로 비추면 깔끔하게 막혀요. 그냥 바데 무슨 자동차 옆에 뭐 수리할 때 바데 노란색 바데 바르잖아요. 이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레진으로 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멍 뚫는 거를 그냥 뭐랄까 걱정 안 하셔도 그냥 뚫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기둥이고 위에 판도 이게 통짜 모델이거든요. 이게 확대해서 보시면 잘 보이실 텐데 이제 서포트 방향이 위로 갔으니까요. 요 기둥하고 위에 판하고 만나는 부분에 단이 하나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위에 판이 또 경사가 져요. 수직이 아니라 이쪽 부분도 그렇고요. 요거를 요렇게 경사지게 출력을 했거든요. 그런 거 전혀 안 보이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 동영상 등록하신 분들은 다시 돌려보기 하실 수 있거든요. 확대를 해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이렇게 기둥으로 갔다가 판이
형성이 될 때는 이 뭐랄까요? 조건이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판은 단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밑에 기둥은 좁은 거죠. 그래서 단면적의 변화가 확 생기는 부분에서 이질감이 생겨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구매하신 분은 야, 폼랩스 출력물 잘 나온다 그러던데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해를 뭐랄까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조금만 기울여서 출력해 보셔라. 이렇게 출력.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 각도기 이런 걸 안 쓰신 거예요. 그냥 그렇지. 이대로 잘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거고요. 자동 그 예, 최적 기능을 안 그렇죠. 쓰죠. 요게 이제 기본 원리가 음. 요게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 박스거든요. 그냥 상자. 이거는 기울인 거, 이쪽은 기울이지 않은 거죠. 맨 밑에 판 보면은 단면적이 넓잖아요. 보통 수축을 한다 그러면은 단면적의 정중앙으로 사방에서 안쪽으로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단면적의 한쪽 방향 길이가 10cm라고 하면 수축률이 그냥 과하게 해서 10%라고 하면은 1cm가 수축을 하잖아요. 요게 두께가 1cm라고 그러면은 10% 수축률이면은 1mm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cm 수축하고 얘는 1mm 수축을 하니까 조건이 다른 거죠. 정도가.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요 정도 비슷한 단면이 윗부분 가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폼랩스는 모든 단면이 균일한 조건을 갖도록 제시를 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렇게 넓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는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리고 서포터 세팅이 있는데 터치 포인트 사이즈를 줄이고 덴서티 올려주기. 그러니까 터치 포인트 사이즈가 굵으면 굵을수록 떼내면은 자국이 많이 남는 거죠. 크게 남아서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타포 작업을 하는데 그게 조금 곤욕스럽거든요. 그래서 에디트를 눌러 초반부에 출력물의 초반부 서포터 배치를 확인할 것. 그 다음에 초반부에 서포터가 견고하게 붙어야 출력물이 잘 자라. 저는 나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무가 기초가 튼튼하고 줄기가 곱게 잘 뻗어야 위에 이제 열매도 잘 열리는 거죠. 그다음 기둥을 예를 들어서 건축으로 보면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가 흔들리지 않고 잘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인데요. 덴서티가 이제 서포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터치 포인트 사이즈는 이제 그 지지대가 붙어서 모델에 딱 달라붙는 그 꼭지점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뭐 0.5에 1 이렇게 돼 있는데 0.3으로 좀 줄이고 밀도를 올려주면 끝에 팁 사이즈, 그러니까 출력물을 붙잡아 주는 거는 조금 약하게 붙고 작게 붙겠지만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후 가공하기도 편하고 서포터를 떼기도 좀 더 편해지긴 합니다. 프리폼에서 일단은 최적으로 그 자동 세팅을 하는데 그죠. 그것보다 덴서티를 조금 이제 그죠. 조정을 한다. 이거는 조금 익숙해지면. 네네. 그러면 출력물도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디테일들, 그러니까 면이 좀 고르게 나오는 좀 장점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 잡아주는 터치 포인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제 그 서포터로부터 출력물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서포터라는 거는 사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출력물을 붙잡고 있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순서 밑에서부터 그 출력이 진행이 되거든요. 요 박스를 만들 때, 상자를 만들 때 초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초반 부분이 튼튼하게 잡혀 있어야 출력물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 부분을 아까 이쪽에 서포터에서 에디트를 누르면 지금 이 서포터가 붙는 이 자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그래서 이 부분 초반 부분에 서포터가 부족하면 좀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 동글뱅이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은 이 서포터가 없어지거든요. 없는 데서 누르시면 또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에 옆면에다가도 몇 개 추가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 방식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어제 좀 있었던 일인데 그 연구원님 보시면은 뭐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 모자이크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STL 파일당 당연히 모델 하나만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예를 들어서 모델을 여러 개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STL 파일을 여러 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종류별로. 근데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 STL 파일에 여러 개 모델을 배치를 해서 저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자동 배치를 하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듯이
이게 이렇게 통째로 한 모델로 인식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통째로 각도가 틀어지고 그러면은 요거는 얘랑 나머지 것들이랑 별개의 모델인데 이거 출력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요것처럼 밑에 붙으면 되거든요. 이게 위에 붙으면서 지금 서포터가 길게 생성되고 그렇죠. 서포터 낭비가 생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서포터가 길면 흔들릴 수도 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레진도 파이널하다고 레진도 아깝고 그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팁을 안 넣었다가 오늘 급하게 넣었고요. 요거 하나만 꼭 넣으시는 걸 무조건 이거는 거의 강제입니다. 네네. 제아의 고수 입장에서는 그죠. 강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인 펌웨어와 프리폼 업데이트. 그래서 이 펌웨어 아까 그 요 위에 소프트웨어 누르시고 중간에 아까 레이티스트 펌웨어 다운로드 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한 5월 달께 업데이트가 됐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꼭 최고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폼랩스가 이가연 팀장님하고 이제 본사 차원에서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메인 페이지랑 웬만한 페이지들은 다 한글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고 조만간에 아마 이 서포트 부분, 지원 가이드 부분도 한글화가 될 건데 지금 만약에 안 돼 있기는 하지만 크롬 사용하시면은 한글 번역 기능이 있잖아요. 정말 백과사전 수준으로 온갖 문제들에 대한 그런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사장님 3D몬 홈페이지에도 서포트 쪽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요? 예, 조금 있기는 한데 폼랩스에 비하면은 폼랩스는 백과사전이죠. 예, 그래서 저도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서포트 사이트 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하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의가 많아서 추가 안내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빌드 플랫폼 2거든요. 이게 원래는 4월 달에 뭐랄까 국내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 재생산 중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1차 초도 생산한 것을 다 폐기를 하고 재생산 중인데 이가연 팀장님이 저번 때 첫 번째 웨비날 때 이제 그 시제품을 들고 오셨었어요. 그때 확인했을 때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밑판이 약간 들어 올려지는 양쪽이거든요. 양쪽이 들어 올려진 문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제품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제품. 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공장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생산이 됐나 봐요. 그래서 다 폐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돼야 돼서 지금 전량 재생산을 하고 있어서 지금 9월이나 10월 정도에 아마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 뭐 글로벌리도 아직 그죠. 런치가 시장에 나가진 않은 상태고요. 네네.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졌죠. 그래도 뭐 정확하게 좋은 제품으로 가져가는 게 맞으니까. 네네. 저희는 한번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뭐 벌써 경험을 하시고 저희 쪽에 문의를 계속 주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정말 유용한 거는 큰 출력물을 출력할 때 밑에 베이스판이 크다 보니까 빌드 플랫폼에서 떼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작은 출력물을 출력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레진이 리지드 레진하고 리지드 4000, 리지드 10K거든요. 리지드 10K는 출력물이 휘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빌드 플랫폼에서 떼낼 수가 없어요. 돌처럼 붙어 있어서. 그럴 때 이 빌드 플랫폼 2는 정말 훌륭한 제품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이 기술이 특허받은 기술이었거든요. 네, 본사에서. 그러니까요. 이거 자석을 이용을 하거든요. 스테인리스 판이 자석 굉장히 강한 자석이 있고요. 위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출시 일자가 잡히면 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마 8, 9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정도로. 네, 그 정도. 예. 예. 그 정도.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챗으로 오는 네네. 질 네, 나왔습니다. 블랙 레진으로 출력물을 출력하고 세척과 경화한 뒤 서포트를 제거 시 면이 함께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던데 원래 블랙 레진이 그런가요? 일단은 블랙 레진, 화이트 레진, 블랙 레진, 그레이 레진, 클리어 레진 이게 스탠다드 레진이라고 하고요. 물성 자체는 아크릴하고 비슷해서 떨어뜨려도 깨지고 그 다음에 좀 얇은 부분은 많이 휘면은 깨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엔지니어링 레진들이 개발이 된 건데 서포터가 굉장히 뭐랄까 많이 굵게 붙어 있고 촘촘하게 많이 붙어 있으면 서포터를 뜯어서 떼내다가 본 모델이 깨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는 거는 세척을 하고 서포터를 그러니까 세척을 하고 완전 건조를 한 다음에 저희는 서포터를 떼고 그 다음에 경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포터가 붙은 상태로 경화를 할 때는 사실상 아까 그 상자처럼 제일 밑부분은 저 서포터 겉에도 다 서포터로 쌓이기 때문에 서포터 초반 부분 안쪽에 있는 서포터는 세척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레진들이 고여 있으면 그대로 붙다 보니까 저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서포터를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서포터를 다 제거를 하고 확인을 하고 경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질문 자체가 네네. 다른 스탠다드 레진보다 네네. 블랙 레진 자체가 원래 그런가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네, 저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블랙 레진이 다른 스탠다드 레진에 비해서는 출력하고 나면은 폼3 같은 경우는 폼2 말고요. 폼3는 조금 더 좀 낭창낭창합니다. 딱딱해야 되는데 부들부들한 거죠. 그래서 다 찢어지는 경우는 있고요. 경화하기 전에는. 경화하고 난 다음에는 쉽게 경화를 오래 하면 깨집니다. 오래 하면. 그래서 아까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면 경화기를 폼큐어를 사용을 하시면은 폼큐어에 그 추천한 거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폼큐어를 사용을 안 하시고 다른 타사 그 경화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아까 설명이 조금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급속 경화기라고 굉장히 고파워의 그 UV LED가 빵빵하게 달려 있는 경화기는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기 해수욕장 가서 강한 빛에 선탠하면은 피부 익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력물의 겉에만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에는 경화가 안 되고 겉에만 바짝 경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폼 큐어 같은 경우는 안쪽은 두께 안쪽은 온도로 경화를 하고 겉에는 UV로 경화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뭐랄까 답변이 충분치 않았으면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연락을 그러면은 주시면 좋을 더 것 같고요. 파악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놓치고 있는 질문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특별히 없으시면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 하셔도 될까요? 네, 저는 끝났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아유, 주다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만 잘 관리를 하시면 뭐 한 10년 정도 쓰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희 프린터도 네. 벌써 3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쓰니까. 예, 그래서 보통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또 새 차를 사도 한 번씩 해야지 되듯이 필요하시면 이것저것 다 잘 모르겠고 그러시면 우리 조사장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한 번씩 방문 좀 해주십사 그러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기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좀 잘 관리를 하고 싶고 내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좀 재미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우리 조사장님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덕후시구나 아니면 이렇게 덕후시구나라고 느낀 게 본인이 유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까지 하시는 분이라서 물건을 보면 꼭 끝까지 뜯어보시고 안에서 막 뜯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본사 서비스 팀들도 많이 이렇게 좀 놀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어떤 비즈니스 측면보다는 어떤 그 교육이나 그 널리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잘 모르시지만 좀 이렇게 조금 쉽게 정말로 이렇게 좀 좋은 제품을 잘 쓰실 수 있게 그런 웨비나를 3D1하고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